네, 우리 정치를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민아 평론가, 박영실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님 잘해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참 많습니다. 이제 공식 질문으로 투데이 영식당 또 시작해 볼게요.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 꼭 하나를 꼽는다면? 네. 뉴스는 항상 많기 때문에 네. 하나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꼽을 수가 없는데 요즘 계속 터져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좀 말씀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그 이유가 뭐냐. 네. 그래서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나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뭐 이게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하나의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 보면은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사면,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그 인선 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나 이제 상법 개정안 2차로 이제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알려지고 막 이런 방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에는 보수 중도 보수적인 어떤 그러한 지향이다, 중도적인 지향이다, 실용적인 지향이다, 네.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강경파적인 모습으로 간다.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대표는 정청래 대표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프레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ARS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는 네. 보수층의 결집이나 이런 걸로 일부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요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도 중요한데, 근데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계속 특검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보수층이 결집을 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자, 우리가 결집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해 보자, 뭐 이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쭉 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주목한 뉴스 어떤 건지 말씀 예, 뭐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도 사실 화제가 되고는 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 주제가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그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고 나서 이제 SNS에다가 된장찌개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그렇죠. 왜 있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저는 좀 의문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예전에 윤석열의 김치찌개 계란말이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그거랑은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대부분의 이제 관점은 이런 것 같아요. 조국 전 대표는 왜 SNS를 올려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느냐, 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조국 대표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SNS 정치의 달인이잖아요. 뭐 저는 그냥 조국 전 대표도 개인으로서 네. 정치인이니까 SNS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정도의 입장을 또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조국 전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하. 이런 또 프레임이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된장찌개 사진 하나를 업로드한 것을 두고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언론에서 조국 된장찌개는 무슨 의미냐, 네. 이런 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성인의 상징 이런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제 조국은 얼마나 위선적인가. 한우집에 가서 한우를 먹는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한우를 먹고 나서 된장찌개를 올렸다고 그 된장찌개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또 토론에 붙이는, 혹은 또 일간지들은 칼럼에다가 그 얘기를 써서 조국은 사고뭉치라는 식의 어떤 비판을 한다는 거, 네. 이제 이런 다양한 장면들을 보면서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사람이라 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뭐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자체를 올린 거를 서민 코스프레라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자체가 논란감도 아닌데 왜 논란이 되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자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인이 SNS 올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네. 이 정치인이 SNS 올렸을 그 시점이나 네. 내용이나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분석하면서 할 필요도 가끔은 있지만 네. 근데 이 사진이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얼마나 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사진이었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조국은 얼마나 또 위선적인 사람인 거냐 네. 이런 비판을 하시는 대목들이 글쎄요 이게 제가 잘 아직은 요즘 미디어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요즘 미디어가 제 사고 방식대로는 잘 안 돌아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데가 의문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말을 얹자면은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할 말이 많아요. 해주세요. 왜냐면 네. SNS에 내가 예를 들면 출소해서 이 사면 받아가지고 출소해서 된장찌개 먹었다 네. 사진을 올렸다 치자고요. 네. 그게 보도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보도 가치가 있습니까? 그걸 보도하는 것부터가 저는 이제 이해가 가지 않고 언론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걸 왜 보도합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정치권에서 막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치권이 갑론을박하는 지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레임을 형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프레임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정권이 뭔가 중도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는 것 같아라고 해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수 정치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은데 네. 잘 잡히지 않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왕년의 문재인 정권 같은 느낌인데 네. 이렇게 프레임을 형성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 뭐였지? 그러니까 보수 주장입니다. 보수 정치와 보수 신문의 주장인 건데 문재인 정권은 뭐였지? 내로남불 그리고 위선 그리고 그게 진보 그리고 그게 586 뭐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지겨운 레파토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금 끌고 나온 것이냐? 조국 전 대표 된장찌개 그런데 사실은 한우를 먹었다고 이런 위선이 있나?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걸 이제 보수 정치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가 사실은 원래 그 된장찌개 사진을 올린 건 이런 프레임이 편성해가지고 조회수, 클릭수 이거를 이제 노리면서 그렇죠. 그런 것에 분노하는 또 위선이다, 또 내로남불이다 이런 네.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클릭수를 이제 그 어떤 노리고 이런 거를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것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춤을 춰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또 이 지겨운 얘기를 다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결국은 진보에 쓰여져 있는 도덕성과 위선 그리고 언론의 자극적인 클릭수 조회의 그런 상업성이 결합된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민 PD 오늘 오프닝에 맞는 인물로 열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아주 바빴습니다. 이걸 들고 서 있느라 아주 바빴는데요.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을 사면한다는 자체가 뭐 돈이라도 껐습니까? 한탄스럽습니다.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단일화 안 하세요? 단일화? 조경태와의 단일화. 아직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이면 곧 하나요? 오늘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 좋은 말이네요. 네. 뭐지? 뭐지?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니 왜 그 경축식에서 저런 플랜카드를 들었을까? 박영식을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박영식이라고 했네요.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제가 항상 틀립니까? 항상 옳다고 여기- 하기 힘들겠네요. 나오지도 않는 김수민 평론가 왜 자꾸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켜본 앞에서 계속 이렇게 꿋꿋하게 안철수 의원이 서 있었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안철수 후보님도 그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든 주목받을 자유가 있죠. 근데 저 자리라는 것이 광복절 경축식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참모라고 한다면은 경축식이 열리는 그 뭐 입구나 네. 혹은 뭐 대통령의 동선이라는 게 사실 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뭐 이제 건물 위로 올라오거나 뭐 이런 그 건물의 입구에서 정도만 1인 시위를 하고 그렇죠. 들어와서 경축식에 또 정치인으로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는데 네. 이제 저런 태도가 요즘 시대에 또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시대를 잘 못 따라가나 봐요. 저렇게 하는 게 더 주목을 잘 받을 수 있고 네. 저렇게 해야만 전당대회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의 정치도 이제 힘을 많이 다해간다. 원래 안철수 스타일의 정치가 무엇이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런 모습 자체가 안철수가 늘 혁신과 개혁의 상징이라는 듯이 등장하지만 저거 이제 구태 정치의 단면 아니냐. 저걸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구태 정치의 단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런 행태가 사실 뭐 구태 정치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구태 정치에 해당하는 행태들이 새로운 것처럼 이제 등장하는 게 일종의 뉴노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그 프레임에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저게 전당대회의 그 구도 속으로 들어오면은 네.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이 네. 지금 내부에서는 내부 총질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되는 데 있어서 탄핵을 하도록 조력한 사람들이고 한 사람. 그다음에 조경태라는 분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진술을 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기득권들이 볼 때는 배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일정 정도 네. 배신자인데 그런 구도 속에서 전당대회 치르면 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불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 거냐? 나는 어쨌든 내부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할지 몰라도 이렇게 조국, 윤미향 이 두 사람을 사면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광복절 경축식에서 저걸 들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이 정도로 퍼포먼스 하는 사람이다. 외부의 적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목소리 내는 사람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뭐라고 합니까? 조국 전 대표가 탈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탈옥을 했습니까? 사면을 한 거지 탈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 전당대회라는 구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보에 대한 프레임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수이기 때문에 얄팍한 수죠. 그런데 그러한 수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이 보수 정치에서는 어떤 혁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문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김건희가 구속 후에 두 번째 출석 검사를 7시간 만에 마쳤습니다. 7시간 만에 진술 거부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전략적 침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뭐 법조인이시니까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묵비권이라는 게 피의자의 보장된 권리이기도 한데 지금 두 차례 나와가지고 조사하는 내내 거의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는 이 피의자 쪽의 전략이 당연히 있을 텐데 일단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수사의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뭐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 어떤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를 들이미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게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예성 그리고 건진 동일한 시간대에 불렀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의 진술을 또 이제 수단으로 해서 김건희에게 추궁을 하는 작업이 분명히 이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나 진술뿐만이 아니라 네. 그리고 실제 기존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김예성의 전략이라든지 건진의 진술까지도 김건희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 다음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묵비권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고요. 특히 자신이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네.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입을 잘못 열었다가 특검 쪽에서 그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들이밀게 되면 저번에 이제 목걸이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렇죠. 네, 목걸이에 대한 거짓말을 했다가 재판 과정,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네, 구속돼 버렸죠. 그런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지 않도록 지금 김건희 쪽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쉽게 입을 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같은 이유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여러모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맥락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근데 무엇보다도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여러 가지로 해주셨듯이 지금 뭐
본인이 이제 주장한 거에 대한 어떤 그 이전까지의 진술이 다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무너진 거에 대한 새롭게 거짓말들을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우겨왔는데 다시 다 그러면 다시 재구축해야 되잖아요. 이 네. 거짓말들을. 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짓말을 뭐 거짓말이 아무리 달인이더라도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는 이 스토리를 다시 짠다. 이거는 뭐 이 노벨상 받는 작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러한 진술의 부인 그리고 진술 거부권 물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긴 한데 여러 가지 압박 요인이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 김건희 집사 김예성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같은 시간에 조사를 좀 받았거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특검의 어떠한 전략 압박 전략으로 봐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제 특검 쪽에서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네. 저는 이제 동일한 시간대에 부른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공간에서 뭐 3명을 모아놓고 대질 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라면 네. 각기 다른 공간에서 특검 쪽에서 준비한 질문들을 또 소화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대로 건진이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김건희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네. 김예성이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또 김건희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동시간대에 불렀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대질 신문에 대한 가능성은 어제도 분명히 특검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네. 근데 앞으로는 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어쨌든 김건희 특검 핵심은 김건희를 잡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김건희 아랫단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혹은 전달책이라든지 연결고리로 보이는 건진이나 이제 김여성 같은 사람들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건희의 유죄 입증의 향방을 또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부를 수 있는 게 비록 우연이라고 얘기는 했으나 네. 다음에도 똑같은 상황이 또 연출될 수는 있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예, 아주 예리한 분석이에요. 예리한 분석이니까. 우리 가만히 계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그쪽 움직이세요. 자, 건진 법사 전성배의 대질 신문이 살짝 이루어지게 된다면 살짝 이게 기소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이 검찰 창원지검에서 수많은 조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의혹들이 수사가 된 상태에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우리 사실상 김예석 씨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다 얘기하겠어요? 본인 살자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유리하게 진술하게 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불리해진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를 오늘따라 많이 드시는데 아니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 뭐 이제 아침에는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밥심이 생명이고 사실상 우리 밥심이 아니라 코심인데. 가만히 계세요. 진행자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 이비인후 가보세요. 그래서 정말 먹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 야, 그럼 굉장히 효율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가 생산, 자가 포식으로. 가만히 좀 계세요 좀. 국민이 웃습니까?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진행해 주세요. 네. 네, 김건희 그다음에 김건희의 집사 건진법사 이제 대질신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질신문이라는 거는 양쪽의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아니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줘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싶을 때 하는 기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질신문 자체가 좀 성립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대질신문을 김건희 쪽에서 네. 결국은 이게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네. 응해야지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진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질 신문을 하자고 하면 또 안 하겠죠. 네. 그러니까 수사하는 쪽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할 겁니다만 네. 그 대질 신문을 이 특검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능하면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렇게 한 번에 부른 것일 텐데 근데 가능하면은 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면 이제 못 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쪽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계속 김건희 쪽의 대응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털어놓을 건 털어놓고 아닌 거는 감추자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거짓말과 우기기와 그다음에 말 안 하기로 이렇게 다
지금 전략을 짠 상황이기 때문에 대질 신문을 하면 아무리 사전에 뭐 어느 정도 말을 맞춰놨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반드시 어떤 차이가 생기기 마련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차이를 가지고 차이에 집중해가지고 특검이 또 새로운 단서를 얻거나 거기에 파고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응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김건희 안가도 지금 사건이 좀 터졌잖아요.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해 삼청동 안가에서 김건희 2차례 만났다. 특검대에 밝혔어요. 이 안가라는 곳이 좀 어떤 곳이고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인지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간 건지. 네, 박영수. 뭐 안전 가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안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군사상 또 보안 시설이고 네. 공무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민간인인 김건희가 민간인인 이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다가 안가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일단은 그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기를 보면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11월 말과 12월 즈음에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주고 나서 2024년에 2번 정도 최소 만났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김건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봉관 회장을 초대했다라고 보도에 나와 있지 말씀을 않습니까? 듣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가는 곳에서 성경 말씀 듣고자 사람을 불러 제끼진 않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서 보다 이제 은밀하게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은밀하게 무언가를 받거나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는 이 만남을 통해서 이봉관 회장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받진 않았을까 이런 일제 의심을 좀 해봅니다. 뭐 물론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주고 나서 뒤이어진 만남이라고는 하나 네.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이봉관 회장이 원하는 비즈니스가 있더라든지 네. 아니면 김건희가 원하는 또 다른 뇌물이 있었다라든지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안전가옥을 굳이 택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두 번째는 또 이 케이스를 보고 나서 느낀 건 네. 이봉관만 있겠냐. 또 다른 인물도 얼마든지 이 안전가옥에 김건희가 불러서 그들의 어떤 뭐 청탁과 뭐 뇌물을 주고받는 형태의 거래가 있진 않았을까 이런 네.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2022년 11월 7일에 이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안가 시설을 아마도 본격적으로 이용한 게 2022년 한 12월 즈음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2024년에 최소 2회를 이봉관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 대략적으로 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도 물론 안가를 사용했겠지만 김건희라는 이 권력자도 네. 상당 부분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너무 좀 뭐랄까 듣기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김건희의 어떤 뭐 국정 개입이라든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뇌물 수용을 위해서 네. 안가를 사용하진 않았을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가에서 이 회장님 만나서 네.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얘기는 안 했겠죠. 그리고 분명히 원하는 게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시점이 어쨌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목걸이나 이런 거 돌려준 다음에 사실 그 돌려주고 나서는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가 끊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받고 이런 관계는 유지됐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게 이 내용이고 관련해서 볼 만한 게 이제 계속 이 서희건설의 이 회장님은 네. 이 사위를 이제 어느 자리에 보내고 싶다 이제 이거를 청탁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위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 자신의 목표 지점을 보면은 결국 이제 선거 나가는 거였단 말이죠. 네, 그렇죠.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은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후에도 확인을 하듯이 2022년에도 그랬고 2024년에도 계속 이제 선거 때마다 공천을 누가 주물르려고 합니까? 김건희 그다음에 뭐 이 라인에서 네.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의 공천 삼국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거의 뭐 적벽대전을 하는데 그럼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도 사위 얘기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사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이 상당히 강하게 들고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안가 근데 그 얘기를 하필 왜 안가에서 하느냐 이 안가라는 거는 보통 안가라는 거는 이 보통 대통령의 외교안보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네. 거기를 왜 영부인이 뭐 이런 성경 말씀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청탁이든 이런 걸 받는데 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네. 항상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그 항상이라는 범주에는 계엄 이후에 그러면은 거기에 이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네. 이 4명인 줄 알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던 것 같은
이 계엄 이후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한 것 같은 예를 들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등등등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임에도 혹시 김건희 여사 관여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실제로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게 안가 사육하고 사적인 이용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평소에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왜 그렇습니까? 실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가 내생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이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Nothing is 그러니까 everything. 계엄에도 이제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갈 수도 있는 최소한 계엄 이후 상황이 어떻게 상황을 수습할 거냐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 가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행태는 참으로 남사스럽고 오랜만에 창피한 거죠. 같은 당에 있었던 내도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내가 지지난 대선 때 국정 능력을 보완해라 처가 문제를 엄단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걸 안 지켜서 나라 꼴이 이 모양이 꼴이 됐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내 그래 봅니다. 계엄이 아직까지도 한밤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야비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 페이스북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거기에 한밤 해프닝이라고. 역겹게 어떻게 저렇게 얘기합니까? 방자하다. 네, 그래요. 방자하다. 한밤의 해프닝이죠. 장단이는 어디 윤석열이가 있습니까? 입당하고 나서 당이 특주부에 놀아나고 신천지에 놀아나고 통일교에 놀아나고 있어요. 그 말 됩니까? 그래서 언제 복귀하세요? 본인이 할 때는 안 늘어났나요? 저렇게 또 방송을 합니까? 또. 방자하다. 핵심을 찌른 것 같습니다. 네. 분하고 애식하다. 네, 그래 봅니다. 분화가 해석하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 전 대표께서도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제 압수수색, 그 거리 시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 요청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민의힘은 길이 없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 요즘에 전당대회 한다고는 하는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봐도 길이 없고요. 국민의힘을 지키는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길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명분이라고 하는 게 결국 당원 명부, 뭐 물론 이제 이 분들은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특검이 압수수색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정당이라는 곳은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단체가 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 종교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렇죠. 대조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특히 통일교의 입당을 한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입당을 했다라든지 조직적으로 이제 통일교 쪽에서 수만 명의 당원들을 실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시켜서 대선 경선을 오염시켰다라든지 조작된 후보를 만들어서 조작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한 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위험한 행위를 국민의힘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제에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수사에 응하면서 차제에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실제 동의하는 전당대회에 나가 있는 후보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빨리 특검 수사에 응해서 네. 지방선거 가기 전에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의견은 너무 극소수이고 절대 다수가 이 상황에서 밀리면 국민의힘이 끝난다라는 위기감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 오히려 더 죽는 길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순신 장관의 말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어떤 형태로든 지금 수사는 일단 받아야 되는데 네. 개개인별로 의원들이 받을 수사도 남아 있지만 네. 정당 차원의 수사를 지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보수 정당이라는 곳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법치를 존중하고 우리 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국민의힘이 늘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국민의힘 스스로가 좀 네. 돌아봤으면 하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서 실시간 채팅에서 사막의 선인장님, 국민의힘 당사를 만들어주자. 굉장히 자비로우시네요. 근데 어떻게 감옥으로 만들어 가두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특검은 실제 통일교 입당 의원과 관련해서 2차 압수수색도 결국에는 이제 무산이 됐다. 이러한 거리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 결국엔 2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성사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압수수색이 가능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으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보통 의혹도 아니고 사실 어마어마한 의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윤모라고 하는 사업가 윤영호 씨, 사업가래, 사업 세계 본부장인 윤영호 씨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네. 사업가인지 회장님인지 이게 세계 본부장인지 다 헷갈립니다 이제는. 타이틀이 너무 많죠. 그렇죠. 세계 본부장, 통일교 세계 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그 건진한테 김건희에게 보고해 주세요라고 보낸 문자도 나왔습니다. 그 문자에 보면은 자신이 이 통일교 이 지역 책임자들한테 다 지침을 내렸고 네. 전당대회에 개입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통일교 지역에서 뭐라고 회신 줬는지까지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영남 지역의 이제 그 통일교 책임자의 경우에는 네. 그 김기현 후보가 당시에 전당대회에 출마한 네. 김기현 후보가 평소에 우리들한테 이렇게 별로 좋게 해주지는 않았는데 네. 그러나 지침이 이러니 우리 따르겠다 이런 반응도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통일교의 그 해당하는 그 예를 들면 조직에 입당원서 전달한 것까지 사진 찍혀갖고 다 보도됐어요. 그리고 이 무슨 입당 원서나 이런 것만 전달한 게 아니고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 선거 이 대선 치를 때 네. 그때 돈 전달한 거 아니냐, 돈 전달한 거 이 정황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일교가 아니었으면 대선도 못 치렀을 것이고 윤석열이 이 국민의힘의 그립을 잡게 되는 전당대회도 윤석열 마음대로 못 치렀을 정도의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는가? 네. 이 엄청난 의혹인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정당의 당원 명부가 중요하고 이 정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네. 적어도 법원의 영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특검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응해야 국민들도 저 정도 의혹이니까 국민의힘이 이러한 어떤 대응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냥 무작정 막아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게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구나. 네. 실제 통일교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구나. 네, 오히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면 이런 모드로 가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네. 버림을 받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입니다. 아, 저는 분열을 버려야 우리 당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명부 다 뺏기고 당이 해체되고 대표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린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게 무슨 정권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장동혁에게 양보를 하시죠. 그러면 그건 제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정권을 향해서 정권을 내드리겠습니다. 얍! 풍차도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아니 근데 목숨을 걸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하신 거예요? 허리도 막 뒤집고 그거 왜 하신 거니까요? 브레이크 문수, 예? 윈드밀, 아니 댄스, 그걸 왜 하신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MG로 보이고 싶나 봐요. 캐대헌, 캐대헌이요? 아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신 이름이 누구요? 김영식입니다. 김영식이가 문제입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캐대헌과도 하나가 돼야 되고 네. 데몬 헌터스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만약에 저기 얍! 캐대헌은 야! 무당이던데? 정당 이야기? 무당 아니에요? 철봉을 이렇게 해주시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가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좀 너무 기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진짜 왜 하신 거예요? 나 궁금해서 그래. 고맙습니다. 아, 저도 제 자신 놀랍고 아, 국민이 놀랍고 네. 싸워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믿깁니까? 아니 김문수 후보님이 전당대회 토론회 때 그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들한테 꼭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명예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들은 왜 분열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그 관당성명도 버려야 됩니다. 특검에 찬성했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름도 버려야 됩니다. 안철수 우리 다 후보한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름을 버리자. 안철수 후보가 왜 탄핵을 이렇게 찬성? 안녕하십니까? 이분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특검의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를 빨리 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압수수색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법치를 존중해야죠. 그래서 500만 당원 명부 우리는 넘겨줘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원 명부를 넘겨주자. 통합을 해야 됩니다. 당원 명부도 다 통합해서 분열 없이 함께 가야 됩니다. 당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럼 단일화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주먹을 내주십시다. 예! 야!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저 장면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그거 아니었어요? 안철수 후보였든지 누가 김문수 후보한테 질문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네. 그 계엄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김문수 후보가 막아야죠. 아 그게 나 제일 예, 웃겼다. 저는 그게 계엄에 내로남불이죠. 동의하지 내로남불. 예.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동의한 적 없다. 아니 근데 안 후보한테 질문하실 때는 왜 탄핵에 찬성을 하고 왜 특검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당을 어렵게 차를 만들었냐. 돌려야 됩니다. 풍차가 없으니까 우리 마이크로 돌리겠습니다. 봉천동 철봉 퀴즈입니다. 내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윤석열이 임명한 아주 핫 이슈 인물이 있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인데 기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이 말 자체는 네. 사실 뭐 그 당시에 사람들도 갖고 있던 인식이고 네. 이 말 자체는 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론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네, 네. 야 이게 사실 이 우리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했어야 됐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 사실상 여기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외세가 갖고 결정을 했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네. 남과 북이 하나로 힘을 합쳐가지고 네.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라든가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 민족이 같이 뭔가 해낼 수 있도록 이 뭔가 김구 선생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이유는 그러한 원인은 누가 제공했는가? 네. 가령 뭐 남한 단독적 무수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로 가면 네. 그런 얘기로 가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이 독립기념관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의 지론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 예를 들면 역사 예를 들면 나라가 건국이 된 것에 대한 어떤 이 시점에 대해서도 네. 여러 의견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해방이 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여러 의견을 뭔가 통합적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이 예를 들면 해방과 그다음에 어떤 이 광복의 의미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6.25까지 이어지는 이런 해방 전국 이후에 이르는 상황을 기존의 해석을 좀 더 우파적인 걸로 끌어오려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 김영석 관장 임명됐을 때 뉴라이트냐 아니냐 네. 이 논쟁을 논란이 했던 거 많았죠. 아닙니까? 그 논쟁의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도 보면은 이 얘기를 한 목적을 보면은 여기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결국 네. 여러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말이 좋아서 통합적인 것이지 그거는 원래 있는 개념이라는 거를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더 특정 방향으로 끌어오기 위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점이죠.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분이 그런 시도를 계속 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는 게 지금 맞느냐 이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이번에도 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시간 채팅방 초이님이 독립기념관장 사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유치 에디터 좀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가 역사 왜곡이자 헌법 정신 부정이다 이런 그 김 관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 이러한 정청래 대표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씀이죠. 네. 이게 이제 저는 공무원들 보통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네. 나라를 위한 충 그리고 국민을 위한 이제 공복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대부분 기본적인 어떤 역사 과목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임명직 공무원이시긴 합니다만은
헌법과 역사를 부정을 하는 사람이 일단 공무원 자격이 있는지를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여기 지금 정청래 대표도 역사 왜곡이죠 헌법 정신 부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공무원 자격에서 일단 미달이죠. 네, 미달이고 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 네. 뭐 본인 유튜브 열어놓고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 헛소리를 한다 한들 네. 뭐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네.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네.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공무원의 자격으로 이런 발언을 그것도 독립기념관장으로 1945년 8.15 광복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발언도 논란이었지만 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 뭐 등등의 이런 논란의 발언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 국민이 이걸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애시당초 안 됐고 지금도 안 되는 사람이고요. 네, 다음 사안 조국으로 좀 넘어가서 오늘 마무리 같이 할까 하는데 사면 후에 첫 메시지와 광복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많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는데 이거를 어떠한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일단 뭐 이걸 뭐 다양한 층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이제 평이하게 해석을 하면 일단 뭐 어쨌든 출소를 했으니까 이 민주진영에서 가장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뭐 참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오자마자 이제 정치 복귀의 신호탄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어제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 6월 지방선거에 대응하겠다 네. 이 말씀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목표가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목표가 보이나요? 뭐 어디 출마할 계획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원일 것인데 네. 왜 하필 그러면 전직 대통령 묘역이 다수가 있는데 네. 하필 왜 김대중 전 대통령이냐 네, 김대중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의도에서 매번 뭐 그런 이제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결국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하고 한번 붙어보려는 거 아니냐 이제 호남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오늘 경향신문하고 조국 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TK 지역에 전 지역에 한번 기초의원 후보를 한번 내보겠다. 조국혁신당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하고 TK 지역에서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예를 네. 들면 네, 네.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이 안 된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이제 나올 수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지난번에 네. 담양군 선거 봐도 이제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걸로만 하면 이제 경쟁적 구도로만 비춰지게 되니까 네. 험지 TK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디 나가느냐 그리고 이 본인이 어디 나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하고의 전체 이 선거의 판이 어떻게 규정되느냐가 달라질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조국은 이게 사면이 아니라 탈옥한 것이다라고 SNS로 설전을 좀 벌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탈옥은 아니죠. 이게 엄밀히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면 복권을 받은 거고요. 이런 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때 그럼 탈옥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윤석열 때 어마어마한 사실상 뭐 형기를 하루도 채우지 않고 바로 사면된 김관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네.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청장을 하다가 직을 잃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또 사면 복권 해줘가지고 선거에 출마하게 만든 전례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진정한 탈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맞지 않다. 이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여러 언론 인터뷰가 이제 매일 쏟아질 텐데 저는 일단 해법이나 전략 차원에서 이게 이제 가능한 얘기인가 일단은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조국혁신당은 원래 총선 때에도 이제 쇄빙선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들고 나왔고 네. 민주당보다도 앞서 나가면서 이제 싸우겠다. 소위 이제 더 강한 진보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판을 지배하면서 지민 비조로 의석을 확보한 정당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내란 정당과
앞서서 싸우는 네. 그런 정당,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뭐 역사 부정 세력이라든지 반헌법 세력과 민주당보다 더 이제 강하게 싸우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라는 네. 메시지로 보여요. 네. 근데 이건 어쨌든 선거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선거 전략이라는 게 지금 간판은 국민의힘 의석을 절반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선거에서는 뭐 협력할 곳에서는 협력하고 네. 경쟁할 곳에서는 또 경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협력을 하거나 이제 호남에선 경쟁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네. 그럼 그러면은 결국 뭐 단일화하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의석의 문제로 본다라고 하면 총선이 있는 거고요. 지방선거는 사실 그런 어떤 합종연행이랄까 이런 네. 것 이런 대목들이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네. 전국 단위의 후보들을 다 낸다라고 하면서 네. 협력을 하고 혹은 또 경쟁을 하겠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는 전략으로 조국혁신당의 스탠스가 확실히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해법 차원에서는 아직 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서 그 내부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 들었습니다. 탈옥설에 대해서 짧게만 한 말씀 네. 드리면 네. 무죄면 재심 청구해라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덧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첫째로 이 사면이라는 게 무죄를 주는 절차가 아니고요. 네. 유죄는 났는데 재판의 효력을 없애는 게 사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그렇게 무죄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조국 대표가 어제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재심 신청할 마음이 없다. 네. 그리고 오늘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판결에 승복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판결에 승복한다는데 이런 시비를 거는 이유 앞서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죄라고 한 적이 없다. 네.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국 전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22대 대통령 출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어? 예? 뭐? 아닙니다. 아니 민주당에 지금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더 이렇게 활발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그 여권과 전혀 뭐 이 교류가 없이 뭔가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목표 도달에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별의 순간 타령하시는 거예요? 어? 또 별의 순간 타령하시는 거예요? 난 타령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봐요. 별의 탈영 어? 탈영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모르겠고 이제 추호도 이 자들 얘기하는 거에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우리 선생님은 알겠습니다. 이제 별의 순간이 아니 이제 벌의 순간이 아니 필요하시 내가 그쪽한테 가르쳐 준 게 없는데 왜 네 선생이야 내가? 네. 별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이가 없다고 투데이 봐요. 영식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